저를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퍼코 MAT Pro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기기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과 트릭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정을 열고 제가 흥미로운 부분을 찾은 영역들을 하나씩 살펴보거나 새로운 기능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알림 및 상태 표시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알림 스타일과 같이 크게 다르지 않은 설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택된 옵션은 알림이 좀 더 컴팩트하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 설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로 표시되는 텍스트에 주목해 보세요. 이걸 변경하면 예를 들어 여기처럼 두 줄의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조금 더 확장되어 보이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클래식 스타일이 보기에는 좀 더 좋지만 컴팩트함이나 미니멀리즘을 원한다면 안드로이드 스타일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자 지정 아이콘 표시와 같은 옵션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여기 보이는 아이콘들을 말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샤오미가 이 부분에서는 최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아이콘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몇 가지 옵션이 있어서 방해 금지 모드, 핫스팟, 위치, 블루투스 같은 것들을 끌 수 있습니다. 저는 블루투스는 항상 비활성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심 와이파이, 모바일 네트워크나 모바일 연결 같은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표시줄을 정말 깔끔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셀룰러 연결이 잘 되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제는 그 신호발을 보는 게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걸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문제가 있을 때만 신경 쓰지 아니면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집에 있으면 당연히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걸 확인해야 될 유일한 때는 당연히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을 때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여기서는 일부만 끌 수 있고 전부 다 끌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알림 아이콘의 개수인데 지금은 꽤 제한적이라 하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한다면 3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아이콘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숨겨서 깔끔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에는 통신사 이름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걸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심카드를 사용할 때는 원하는 대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은 이 기능을 꺼두면 아무 이름도 표시되지 않고 신호세기만 보여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좀 더 깔끔한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바꾸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물론 원하는 이름으로 커스텀하고 싶다면 이제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옵션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치를 숨기는 기능처럼 관심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홈 화면과 관련된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홈 화면 모드입니다. 현재는 업드로어로 설정되어 있지만 원한다면 클래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괜찮네요. 이건 바로 드로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꽤 괜찮은 기능입니다. 맨 위를 보면 모든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사진 등과 같은 카테고리가 있고 이 카테고리들은 앱이 분류되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것들은 자동으로 분류되지만 원한다면 직접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서드파티 런처를 사용하는데 바로 이런 앱 카테고리 기능 때문에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옆에서 스와이프만 하면 바로 카테고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아이콘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여기서는 아쉽게도 아이콘을 추가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정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커스텀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메뉴에서 카테고리 커스텀 하나 추가해 봅시다. 카테고리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모지 같은 거요. 정말로 할 수 있네요. 좋아요. 이모지를 쓸 수 있다면 다른 모양도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아이콘과 비슷한 걸 쓸 수 있고 거기에 앱을 수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편집도 가능해서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깔끔하게 분류된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걸 계속 스크롤하는 건 좀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 이게 정말로 한 번의 클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없다면 탐색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리고 원한다면 옆으로 스와이프해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테고리 기능이 들어간 게 마음에 들어서 꼭 한번 시도해보고 설정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면 솔직히 저한테는 꼭 필요한 기능이 됐어요. 저는 모든 앱이 여기 알파벳 순서로 쭉 나열되는 게 정말 싫어서 카테고리 기능이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다시 계속해서 여기 바로 홈 화면입니다. 계속해서 구글 디스커버리 같은 기능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글 디스커버리인데 이게 필요하다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필요 없다면 그냥 완전히 꺼버리거나 APB 얼토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 APB 얼트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걸 뭐에 비유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처음 봤을 때는 애플의 앱페이드와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뉴스도 있고 다양한 정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스크롤도 가능해서 이런 걸 좋아한다면 꽤 독특한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또 보여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시스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지금은 버튼이 보이지만 제스처 옵션도 있고 이걸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하면 설정 과정에서 버튼이나 제스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추가 옵션들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중 하나가 전체 화면 표시줄 숨기기인데 바로 이 바입니다. 제발 안돼, 멈춰. 진짜로 이걸 다 해야 하는 거야? 됐다. 이 아래쪽 바는 이 옵션을 켜기만 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사라졌어요. 한 가지를 빨리 확인하고 싶네요. 자, 여기 원이 있군요. 왜 처음에 실행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이걸 얼마나 오래 눌러야 하는 거죠?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페이지만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냥 진짜 이렇게 엉망으로 작동하네요. 그냥 확인만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원래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겁니다. 제가 눌러볼게요. 아니요. 작동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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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정말 끔찍하네요. 어쨌든 원하시면 이걸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약간 이 부분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이유는 여기서 홈 화면으로 돌아가서 제스처로 들어가서 이걸 켜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원을 그려서 검색하는 기능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는 아예 실행조차 하려고 하지 않네요. 네, 그래서 제스처 발을 끄면 원으로 검색하기 기능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해줬던 제조사는 딱 한 군데 뿐이었는데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인디케이터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일이죠. 화면 하단을 눌러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걸 굳이 그 표시를 봐야만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스처를 쓰면서 바가 없을 때 이 기능이 숨겨지거나 꺼지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점만 알아두세요. 만약 원으로 검색하기 기능을 자주 쓴다면 반드시 그 기능을 켜둬야 한다는 걸요. 그 외에는 만약 원으로 검색하기 기능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적어도 이 기기에서는 활성화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능에 의존한다면 버튼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버튼을 쓰면은 훨씬 쉽게 활성화할 수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버튼을 사용하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게 작동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스처와 비교하면 네, 이제 다시 숨겨졌네요. 좋아요. 이제 정상적으로 활성화됐습니다. 스스로 고쳐진 건가요? 네,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네요. 가봅시다. 하지만 이걸 끄면 당연히 작동하지 않죠. 자, 이제 다음으로 원으로 검색하기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름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실제로는 원을 그려서 활성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여기 발을 길게 누르거나 버튼을 쓴다면 홈 버튼을 눌러야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활성화되면 이렇게 작은 오버레이가 생기는데 이걸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가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텍스트 같은 걸 선택하려고 할 때 작은 검색창이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그냥 위로 올려버리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기능을 켜면 예를 들어 원래는 텍스트 선택이 안 되는 곳에서도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으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감지해서 이미지 자체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글 검색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줍니다. 이 기능은 카메라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예시로 여기 꽤 괜찮은 옵션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나 슈퍼차저 무선 충전기가 있는데 최대 100W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잘 보이게 살짝 움직여 볼게요. 이제 버튼을 누르고 있겠습니다. 이제 활성화되어야 해요. 물론 꼭 필요할 때는 작동을 안 하네요. 다시 시도해 볼게요. 제발 좀 진짜 이 화면 부숴버릴 것 같아요. 알겠어요. 결국 이 멍청한 짓을 해야겠네요. 이 쓰레기는 제대로 작동도 안 하니까요. 대단하네요. 영상 시작이 썩 좋지는 않네요. 됐다. 이제야 제대로 작동하네. 진짜 어이없게도 포토샵에선 이걸 쓸 수가 없어서 이 기능을 쓰려면 추가로 단계를 거쳐야 해요. 이제 실제로 사진을 가져오면 보시다시피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또한 내가 뭘 선택하려는지 똑똑하게 감지해서 거기서 바로 그게 뭔지 자동으로 알려줘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추가로 스크롤을 내리면 예를 들어 이걸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가격 정보와 함께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줍니다. 이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품으로 가면 시각적 일치 항목을 볼 수 있고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이름이 없는 것들도 이렇게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요. 예를 들어 어딘가에서 자동차를 본다고 해볼게요. 아주 이상하게 생겼고 본 적 없는 배지가 달려있는 그런 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뒷부분에 모델명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거나 보통은 사진을 찍지 않아도 서클 투 서치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실제 이름과 함께 결과를 보여주니까 정말 편리해요. 아무튼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서 계속 진행해 볼게요. 다음은 디스플레이 및 밝기 항목인데 여기서 첫 번째 옵션으로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크게 특별한 설정은 아니지만 다크 모드 옵션도 있어서 개별 앱마다 다크 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크 모드는 특정 앱에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라이트 모드로 남거나 설정에 따라 반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있어야 할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스케줄 기능이에요. 샤오미가 여기서는 안드로이드 기본 옵션을 제한해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한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아무튼 계속 진행해 볼게요. 다음은 컬러 스킴 색상 구성입니다. 이건 디스플레이의 채도, 색감 설정이에요. 모드는 비비드, 스탠다드, 오리지널 컬러 프로와 고급 설정이 있고 화살표를 누르면 더 많은 옵션이 보입니다. P3와 sRGB는 색 정확도가 더 높을 거예요.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보면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해요. 제가 스탠다드라고 했는데 사실은 세츄레이티드 선명 모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여기서 비비드 모드는 보통처럼 색이 과하게 강조된 게 아니고 오히려 세츄레이티드가 약간 더 과하게 표현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비비드 모드는 중립적인 톤의 색상에 더 가까워서 오히려 오리지널 컬러 프로처럼 더 차분한 색감으로 여겨지는 모드와도 비슷합니다. 분명히 차이가 보이긴 하는데 핑크빛이나 붉은 계열의 색상이 여기서 저기로 약간씩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드밴스드 고급 설정을 한번 볼까요? P3이 선택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아니요. 선택되지 않은 sRGB는 좀 더 채도가 높아요. 이제 원하는 걸, 그러니까 본인 취향에 맞는 걸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도 높은 게 좋으시면 괜찮아요. 그걸로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래로 내리면 색온도 설정이 있습니다. 이건 전체 디스플레이에 색조를 더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꾸기 시작하면 이건 좀 심하게 과장된 느낌이죠? 하지만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할 수도 있고 끝까지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가운 톤, 따뜻한 톤, 기본 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정한 색조가 전체 디스플레이와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이 기능은 제 생각에는 어떤 기능을 활성화하면 비활성화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이건 추가 밝기, 자동 밝기 기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네요. 디스플레이의 색조를 자동으로 맞추는 기능입니다. 가끔 그 기능이 있으면 여기서 색온도 조절이 잠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능을 활성화하면 당연히 색조는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그래서 직접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개인화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기의 외관을 사용자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는 일반적인 섹션입니다. 여기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예를 들어 잠금 스타일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긴 하지만 여기에도 괜찮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옵션들은 꽤 깔끔하고 보기 좋아서 저도 직접 써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직접 커스터마이즈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텍스트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기서 폰트를 바꿔서 다른 걸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색상도 바꿀 수 있나요? 여기 있네요. 보조 색상도 바꿀 수 있군요. 어떤 게 잘 어울릴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적용할 수 있고 양쪽 모두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오직이 배경화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잠금 화면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Always on Display 같은 기능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 여기서 바로 켤 수도 있습니다. 탭하면 10초 동안 항목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샤오미는 항상 켜짐 상태로 영구적으로 설정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켜고 기기를 잠그면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화면을 깨워서 잠깐 동안만 보이게 할 수 있고 10초가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탭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켜둘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말 그대로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인데 항상 켜져 있지 않은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름과 완전히 반대되는 느낌이라서 10초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그게 바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시계에 대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시계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배경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는 점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한다면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에 사용할 사진도 직접 추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아이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콘을 더 다운로드하면 여기에도 표시됩니다. 정확히는 아이콘 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콘의 크기와 색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콘 팩을 변경하는 옵션은 안 보이네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는 못 바꾸는 건가요? 네, 보니까 여기서는 아이콘 팩을 직접 변경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폰트인데요. 이것도 추가로 다운로드하면 여기에서 볼 수 있고 몇 가지 옵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문 인식입니다. 이건 당연히 지문 인식을 잠금 해제 방법으로 사용할 때만 해당됩니다. 저는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지문 인식을 끌 수 있는 옵션이 있거나 있어야 합니다. 네, 여기 있네요. 지문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앨 수도 있는데 이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네. 네, 보시다시피 제가 터치하면 화면이 아주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없애고 싶다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애니메이션을 꺼도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아요. 센서가 손가락을 인식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빛을 비춰서 인식하는 거라 그냥 손가락으로 가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종류의 빛이 없는 다른 기기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삼성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여드리자면 제가 눌러도 지문 인식이 실패할 뿐이고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만이 유일하게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는 제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처럼 빛을 이용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두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삼성은 빛을 비추지 않고 대신 소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여기서 보이는 것과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밤에 센서를 조금만 빗나가도 이 빛이 엄청나게 밝아서 플래시뱅을 맞는 기분이 듭니다. 어쨌든요. 그리고 배경화면은 같은 다른 기능들도 있습니다. 캐러셀, 이건 아마 끄고 싶었던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별로고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두통만 생기죠. 가끔 어떤 여성의 랜덤 배경 화면이 뜨면 제 연인에게 아니야 이건 그냥 운동하는 여성의 랜덤 배경 화면일 뿐이야 라고 해명해야 하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걸 배경화면으로 설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능은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기능을 아예 꺼버릴 거예요. 자, 여기 AI, 동적 배경화면 같은 다른 기능들도 있습니다. 요즘엔 거의 모든 것에 AI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사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짓거리에 완전히 질려버렸고 이 쓰레기 같은 게 어디에나 나열되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마치 지금 시점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짜증나는 단어야. 어쨌든 이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을 거예요. 헛소리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다. 일체 포함. 추가 설정에는 다른 몇 가지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접근성 모드처럼 명확성 모드 같은 건 아니에요. 글꼴 크기를 변경할 수 잠깐만요. 여기 텍스트랑 글꼴이 있네요. 여기에 또 다른 내용이 있나요? 플로팅 윈도우가 흥미로울 것 같네요. 그럼 제가 이걸 실제로 꺼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어디에서도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가지고 있죠. 이게 꺼져 있었네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요? 처음에 봤던 페이지에서는 켜져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이걸 켜면 이제 됐네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걸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적어도 그래야만 할 텐데 말이죠. 네, 이제 됐어요. 보시다시피 조금 더 오래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다른 쪽으로 옮겨서 놓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이나 팝업 창을 열어서 크기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유용한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옆으로 이동시켜서 일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개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열어둘 수도 있어요. 지금은 두 앱이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이런 뷰에선요. 그리고 언제든 그냥 닫을 수도 있죠. 그래서 멀티태스킹 측면에서 아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창들 중 하나의 오른쪽에 있는 3개의 점을 누르면 더 많은 옵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화면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든 전체 화면으로 열려 있다가 다른 하나를 팝업 뷰로 분할하면 됩니다. 이건 당연히 여러분이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걸 위쪽에 두고 싶어요. 당연히. 설정은 아래로 갈 수 있겠죠? 이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뒤집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멀티태스킹 측면에서는 꽤 괜찮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걸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은 없는 것 같아요. 일부 기기에서는 이런 앱 조합을 저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멀티태스킹 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꽤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사실 이건 제가 제 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예요.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